안녕하세요. 벤브리지 유학원의 테드 원장입니다. 와. 같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와. 저희 벤브리지 유학원에서는 하키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하키의 나라, 캐나다 하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훈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하키 캠프 조성하고 있고 현지에서 현지 팀들 코치하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제가 문의를 가장 많이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밴쿠버는 이제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그렇죠. 시즌이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나이별로 어떤 하키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재훈님하고 캐나다 하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다르게 이제 팀이 1년 동안 내내 유지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9월부터 그리고 기본적으로 3월까지 이제 겨울 시즌, 이제 그게 본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팀들이 있고 그 팀들이 리그를 운영하는, 그리고 나서 4월부터 6월까지는 3개월 동안 봄 팀이 있는데요. 그걸 스프링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팀은 없고 전부 다 사설로 해서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프링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그냥 그 시즌을 준비하는 운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 시즌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 하키라고 하는 하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 리그인 밴쿠버에는 HPL이라는 리그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사설 리그라는 것은 어떤 협회에 귀속되어 있는 리그가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리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 하키 같은 경우에는 하키 캐나다라는 협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캐나다 주별로 협회가 따로 있는데요. BC는 BC주기 때문에 BC 하키라고 하는 협회에서 관리하는 리그입니다. 마이너 하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도시별로, 시티별로 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밴쿠버라고 한다면 밴쿠버 마이너 하키 협회에서는 나이별로 모든 수준에 있는 팀들을 전부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있는 다른 팀들과 레귤러 시즌을 운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 하키 같은 경우에는 A팀이라는 게 있고 C팀이라는 게 있어요. C팀은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리그라고 불리는데요. 레크레이셔널 하키라고 합니다. 레크레이셔널 하키라고 하면 재미를 위해서 그냥 펀 하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더 잘하고 싶거나 뭐 막 경쟁해서 그렇게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신청하면 하키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해서 팀을 실력별로 나누지 않고 나이별로만 나눠서 모든 친구들이 동등하게 그냥 팀에서 랜덤으로 팀이 나눠져서 시합을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밖에 A팀이라고 하는 거는 랩팀이라고 불리는데요. 랩팀은 representative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랩팀은 이 하키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마이너 하키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 랩팀을 뛰길 원한다. 그러면 트라이아웃에 신청을 합니다. 트라이아웃은 겨울 시즌 9월이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데요. 트라이아웃은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그 시합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신청한 친구들이 모여서 평가를 받아서 그 팀의 감독이랑 디렉터 분들이 선수들을 뽑는 형태예요. 그래서 랩팀은 그 마이너 협회 크기에 따라서 A1, 2, 3, 4 이런 식으로 점점 A가 1이 제일 잘하는 거고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더 낮은 레벨로 돼서 이제 이 친구들이 A1에 붙으면 A1, 거기서 떨어지면 A2에 도전하고 A3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협회 크기가 작으면 A1 팀만 있는 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C 하키, 하우스 리그인 레크리에이셔널 하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하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이너 하키는 이 신청을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어디 주소에 살고 있고
그 주소지에서 내가 냈던 비리라던가 뭐 인터넷 요금이라던가 가스비라던가 전기비라던가 이런 증거를 내야지만 그 선수 등록이 돼요. 그건 사설이랑은 또 다른 거죠. HPL이라고 하는 하키는 말 그대로 사설 리그인데요. 그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이너 하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약을 넘어서서 다른 주에 있는 사설 그 리그와 또 시합을 하고 뭐 어떤 그런 교류를 하고 많은 기회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키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확실히 비용이 조금 더 드는 대신에 운동량이 더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치들의 어떤 페이의 형태가 조금 더 높은 그 급여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준이 더 높다고 평가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코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류에 있는 그 사설 리그들이 다른 주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에 있는 리그와 같이 토너먼트를 하거나 교류전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밴쿠버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하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재미로 하키를 하고 싶어, 경쟁 없이. 그런 친구들은 마이너 하키에서도 C 하키를 하게 돼요. 레크레이셔널 하키를. 근데 이 레크레이셔널 하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좋은 팀에 가고 싶고 좋은 코칭을 받고 싶어. 그렇다 하면은 A팀에 도전을 하거나 그 사설 리그인 HPL로 가야 되는데요. A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왜냐? 하키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 부모님의 여기 유학 오신 부모님의 비자가 워크 퍼밋 이상이 있어야지 이 팀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자가 없는 그냥 학생 비자의 형태로 와 있으신 분들은 A팀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력을 키워서 HPL이라고 하는 사설리가 아무래도 수준이 더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뛰거나 아니면 실력이 좀 아쉬워도 팀의 수준이 아쉬워도 하우스 리그에서 하키를 해야 되는 아쉬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나이가 됐을 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 하키 형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제 U20살, 뭐 U21 이렇게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사실 마이너 하키에서 U15 이상, 이제 U18, U21 이런 때까지 남아있다면 A팀을 하고 있어도 사실 하키를 엄청 엘리트 레벨로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마이너 하키라고 하는 곳에서 A팀, A1에서도 더 높은 레벨로 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친구들이 높은 수준의 하키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중학교 나이부터는 아카데미 하키로 가거나 그 위에 이제 존 하키라고 하는 형태의 하키로 빠지는데요. 일단 아카데미를 설명드리면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하키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하키 아카데미에는 두 가지 정도 형태의 학교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이 학교, 사립학교 같은 곳에 귀속돼서 그 학교 이름을 걸고 하키를 하는 그런 형태의 아카데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밴쿠버에 유명한 세인트 조지라고 하는 사립학교의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니건 레이크 스쿨이라고 빅토리아에 있는 보딩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이름 자체가 그냥 하키 팀이에요. 보통은 U15, 그 다음에 U17, 그 다음 U18 이렇게 U라는 건 언더라는 표현인데요. 그런 식으로 형태가 돼서 팀이 3개 정도 이루어져 있고 뭐 큰 규모의 아카데미들은 같은 나이에도 2팀씩 운영하는 아카데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형태는 그냥 아카데미 자체가 하키 아카데미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랑 계약을 맺어서 교육 쪽은 그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가 담당을 해줘요. 그래서 델타 하키 아카데미라는 곳이나 아니면 저쪽 아버츠포드에 있는 예일 하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링크장으로 선생님이 와서 하키 하는 친구들 수업을 따로 해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선생님들이 링크장에 와서 수업을 듣고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는 형태의 그런 아카데미들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밴쿠버에서는 중학교부터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하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그 위의 레벨인 주니어 하키라는 곳으로 이제 팀을 많이 진학을 합니다. CSSHL이라고 하는 리그가 있는데요. 캐네디언 스쿨 스포츠 하키 리그인데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리그예요. 이 아카데미는 밴쿠버 이제 BC 지역에도 있지만 다른 지역 주에 있는 아카데미들도 같은 리그에 소속돼서 이제 리그를 운영해요. 알버타주가 될 수도 있고 이 밴쿠버랑 가까운 미국인 워싱턴 주에도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들이랑도 시합을 하는 그런 리그예요. 하키 캐나다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존하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존이에요. 이 밴쿠버 전체 지역을 봤을 때 BC 하키에서 운영하는 그 리그 중에는 가장 수준 높은 리그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했던 마이너 하키들은 도시별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시가 더 광범위하게 지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들이 합쳐져서 한 팀을 이루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 하키에 있는 선수들이 이 팀에 가고 싶어서 여러 도시에서 한 곳으로 모여서 트라이아웃을 해서 뽑힌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준 높은 리그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다른 이제 말로는 뭐 미젯 트리플 A라고 하는데요. 미젯 트리플 A가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젯은 하키에서 나이를 칭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U15부터 U18까지 있는데요. U15, U17, U18까지 있는데 U15는 벤텀이라고 해요. 미젯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U15 트리플 A가 있거나 아니면 U17, U18은 이제 미젯 트리플 A라고 해서 이 BC 전역에 있는 팀들끼리 리그를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랑 이 존하키라고 하는 이거를 BC 엘리트 하키 리그라고 하는데요. BC 엘리트 하키 리그는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레벨이라고 한다면 주니어 하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주니어 하키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혹은 존하키, 뭐 다른 마이너에서도 갈 수 있는데요. 주니어는 주니어 B가 있고 A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밴쿠버의 하키를 설명드리면 주니어 A 하키라고 불렸던 BC 하키 리그라고 있습니다. BCHL. BCHL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장 많은 수로 대학 리그 1부 리그로 보내는 리그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NCAA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대학 컬리지 하키 리그가 있는데요. NCAA는 모든 스포츠를 다 말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하키 디비전 1에 가장 많은 선수를 보내는 주니어 리그 중에 하나예요. 캐나다에서는 단연 1위로 가장 많은 선수를 보내는 주니어 리그였는데요. 이 리그 같은 경우에는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근데 가장 많은 숫자가 아카데미 혹은 존하키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니어 B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얼마 전에 주니어 B가 이름이 주니어 A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BCHL이라고 하는 주니어 A가 독립리그가 됐어요. 원래는 BC 하키 캐나다 협회에서 관리하던 리그였는데 아무래도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제약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아 해서 지금은 독립리그로 이번 시즌부터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말은 더 이상 하키 캐나다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사설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C 하키에서 운영하던 주니어 B 리그 자체가 공석이 된 거예요. 주니어 A가. 그래서 이름이 주니어 B에서 A로 바뀌고 여전히 하지만 티어 2라고 하는 레벨에 소속되어 있는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니어를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니어를 가야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하키로 대학을 가려면 주니어를 꼭 뛰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주니어 B의 경험만 있어도 유럽에 있는 다른 리그, 프로리그 같은 경우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의 커리어가 돼요. 그래서 주니어를 가야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하키로 갈 수 있는 꼭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주니어 레벨이 있는데요. 그걸 메이저 주니어라고 해요. 메이저 주니어라고 하는데, 메이저 주니어는 캐나다 전체 지역에서 CHL이라고 하는 리그가 있어요. CHL은 캐네디언 하키 리그인데요. 캐네디언 하키 리그 안에는 3개의 리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밴쿠버를 포함한 웨스턴 지역에 있는 웨스턴 하키 리그라고 하는 WHL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토론토 쪽에 있는 온타리오 주에 있는 팀들이 있는 OHL이라는 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퀘벡에 있는 퀘벡 메이저 주니어 하키 리그라고 QMJHL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3개가 통틀어서 CHL이라고 불리는데요. 주니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만 16세부터 만 20세까지만 뛸 수 있는 리그예요. 잘하면 만 16세도 바로 주니어 리그에 갈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던 메이저 주니어 리그는 밴쿠버는 당연히 웨스턴 하키 리그겠죠. 밴쿠버는 웨스턴 지역에 속하니까. WHL이나 이런 OHL, QMJHL을 갔을 때는 선수들이 만약에 여기에 뛴 경험이 있으면 미국의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량의 돈을 받고 하거든요. 미성년자지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닌 친구들도 있죠. 어쨌든 이 리그에 소속되어서 뛰고 있는 친구들은 소량의 금액을 받고 하는 세미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뛴 경험이 있으면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 뽑질 않아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를 가는 친구들은 프로에 도전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프로라고 한다면 여기 뭐 NHL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셔널 하키 리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하키 리그를 가거나 아니면 그 밑에 AHL, 뭐 ECHL 이렇게 프로 리그를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를 많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물론 제일 잘해야겠죠. NHL에 갈 수도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실력이 WHL도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미국 대학을 가는 게 목표야. 그러면 메이저 주니어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BCHL의 형태의 주니어 A 리그를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마이너 하키랑 주니어 하키는 나이로 나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력으로 나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주니어 하키는 만 16세부터 만 20세까지만 뛸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 하키는 완전 애기부터 21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팀이 다 다른 거죠. 나이별로 팀이 다른 거죠. 뭐 U9이 있고 U11이 있고 U13이 있고 U15이 있고 U18이 있고 뭐 U21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이 한 2나이 정도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통은 제가 조성하고 있는 캠프들은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팀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셔서 그 팀이 이 캐나다로 캠프를 오는 형태인데요. 보통 한 팀이 오면은 여태까지는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어느 시기에 오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냐에 따라서 캠프의 형태나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봄 시즌에 오면 한국에서는 학교를 좀 빼고 와야 되는 형태예요. 대신에 장점은 하키를 정말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봄 시즌, 스프링 시즌에는 토너먼트들이 있어요. 그 토너먼트는 보통 금, 토, 일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토너먼트에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와서 이제 시합을 하는, 진짜 대회를 나가서 시합을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보통 제가 여기 있는 팀들이랑 연습 게임을 조성해서 오전에는 여기도 학교를 가는 시간이라서 오전에는 저희끼리 훈련을 좀 하고 여기 있는 현지 코치님한테,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여기 현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자기 팀, 봄팀 운동들을 하잖아요. 그 봄팀이랑 이제 연습 게임을 뛰고, 그 다음에 금토일에는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토너먼트에 참가했던 형태로 캠프가 진행이 됐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여름에는 보통 현지에 하고 있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캠프에 참여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운동을 잡아서 현지 코치를 초빙해서 운동을 만드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두 가지를 적절히 원하는 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팀끼리 왔는데 그 팀끼리 뭔가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원하시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로컬들이 참여하는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캠프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나이로 나뉘기 때문에 뭐 U13 캠프가 있고 U11 캠프가 있고 U9 캠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캠프에 들어갔을 때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뭐 지상운동, 밖에서 운동도 하고 링크장에서 운동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으셨고, 아이들도 현지 아이들이랑 해서 되게 재밌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대신에 여름에는 캠프들은 있지만 이제 팀이 없으니까 연습 게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힘들지만 저번에 여름에 왔던 두 팀은 그래도 연습 게임을 좀 뛰었었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캠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게임을 상대로 뛰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봄 시즌 때 조성되어 있었던 팀에 있는 학부모님이 자기랑 같이 했었던 팀원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모아 해갖고 게임을 뛰었던 형태들이 많았어요. 캠프를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일단 여기는 한국처럼 한 팀에 다양한 나이가 있지 않아요. 많아야 두 나이가 정도가 섞여 있고, 그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뭐 여름에 어쩌다가 이런 디벨롭먼트 트레이닝 하는 훈련 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나이로 나누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같이 오는 형태는 잘 없어요, 여긴 팀은. 그래서 여름에 보통 오셨던 팀들은 여러 나이가 섞여 있었어요.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러니까 상대해야 되는 팀의 나이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 팀에는 5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으니까 이거를 5학년이랑 뛸 수도 없고 2학년이랑 뛸 수도 없으니까 거기도 약간 섞어서 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뛰었었어요. 그래서 봄에 오시려고 하는 좀 경쟁력 있게 하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두 나이로 묶어서 팀을 만들어 오셔야지만 사실은 캠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토너먼트에 참가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 개 나이가 섞이면 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2014년생 디비전이다. 그럼 좀 괜찮은 2015년생 친구들이 그 2014년생 팀에 조인해서 그 2014년생 레벨의 나이의 토너먼트에 참가를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캠프에 참여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들이 있어요. 이제 컨설팅은 어떤 형태였냐면, 여름에 오거나 그러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가야지 어떤 레벨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리고 한 캠프만 참여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오셨을 때 운동을 많이 하고 가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저한테 캠프는 아니지만 운동을 좀 조성해 줬으면 하면 좋겠다. 뭐 현지의 선생님 중에서 개인 레슨이나 이런 세미 그룹의 레슨을 좀 잡아줄 수 있냐, 그런 운동이 있으면 하고 싶다. 아니면 저한테 혹은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프로그램을 가격이랑 뭐 시기랑 이런 거 스케줄을 맞춰갖고 원하시는 만큼의 운동량을 채워드리거나,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는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도 제가 일을 해드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봄 혹은 겨울에도 여기에 있으시고 싶다. 그래서 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셔서 팀을 찾아드리거나, 아니면 마이너 하키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절차가 인터내셔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류도 준비할 게 많고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밴쿠버 하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캠프나 혹은 컨설팅 혹은 팀 찾기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밴브리지 하키 인스타그램 통해서 DM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밴브리지 유학원을 통해서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